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4단원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입자의 운동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물질들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입자는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입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만큼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입자들은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체 상태든 액체 상태든 기체 상태든 무관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만큼 입자들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자 운동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확산 현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실의 한쪽 구석에서 한 아이가 방귀를 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 방귀 냄새를 그 아이 주변에서만 맡을 수 있지만 곧 교실 전체로 그 방귀 냄새 입자들이 퍼져나갑니다. 이러한 현상을 입자들이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해요. 확산은 입자가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또 다른 예로 증발이 있습니다. 물을 엎었어요. 그런데 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날 봤을 때 물이 사라져 있죠. 액체 상태인 그 물을 이루고 있었던 입자들이 기체 상태로 변해서 이제 날아가 버린 거죠. 공기 중으로. 이렇게 증발이 일어나는 현상 역시 입자 자체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입자 운동이 아닌 현상들과 명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난로 주변이 따뜻해지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열의 복사라고 하는데요. 이 복사라는 현상은 예를 들어 공기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운동이 달라지는 현상이 아니라 열이 직접적으로 주변으로 전달되는 현상이라서 입자의 운동과는 무관합니다. 또 다른 예로 종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현상은 소리죠. 소리는 파동의 한 종류입니다. 파동은 입자의 운동과는 무관한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이러한 현상은 물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스스로 운동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이름하여 지구의 중력, 중력에 의한 현상이지 입자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입자의 운동과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이고요. 요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자의 운동을 설명을 할 때는 입자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입자들의 그림들은 모두 입자 모형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자가 운동한다는 것의 대표적인 예시인 확산과 증발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확산의 정의를 읽어보겠습니다.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핵심은 이겁니다. 스스로 움직이면서 점차 퍼져나가는 현상. 이것이 확산입니다. 확산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입자들이 퍼져나가게 되고요.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퍼져나가냐?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입자들이 스스로 운동하면서 균등하게 균등한 농도가 될 때까지 퍼져나가는 현상이 확산입니다. 확산의 예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향수 냄새가 방 안 전체에 퍼지는 것.
마약 탐지견이 냄새로 마약을 찾는 것은 이 냄새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확산에 의해 주변으로 퍼졌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전기 모기향을 피우면 이 전기 모기향에서 나온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방 안 전체로 퍼지면서 방 안 전체에 모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확산과 관련된 현상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확산이 빨리 일어나는 조건 정리합니다. 확산이 빨리 일어나려면 입자가 빠르게 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은 빨리 일어나요. 그리고 확산되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당연히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입자들의 운동 정도가 가장 활발한 게 기체. 운동 정도가 가장 활발하지 않은 것이 고체 상태죠. 따라서 고체일 때보다는 액체일 때 확산이 더 잘 일어나고요. 액체일 때보다는 기체일 때 확산이 더 잘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산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인데 누군가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 입자가 퍼져나가는데 방해가 되겠죠. 따라서 확산이 일어나는 곳이 액체 속이면 액체는 입자 간 거리가 가까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확산되는 입자 입장에서는 부딪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확산이 느리게 일어나고요. 기체 속에서 비교적 빠르게 확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데는 아무것도 확산되는 입자를 가로막는 것이 없는 진공 속이죠. 그래서 확산이 일어나는 곳이 액체 속일 때보다는 기체 속일 때 확산이 빠르고요. 기체 속일 때보다는 진공 속일 때 확산이 빠릅니다. 확산 현상을 과학실에서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명 암모니아의 확산 실험. 자, 여기 페트리 접시를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묻힌 솜이에요. 페놀프탈레인이라고 적을게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묻힌 솜입니다.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묻힌 솜을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양쪽에 놓아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가운데에 어떤 액체를 뿌렸죠. 이 액체가 바로 뭐냐? 암모니아 수입니다. 자, 참고로 암모니아 수는 염기성 용액이고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원래는 색깔이 없습니다. 그런데 염기성을 만나면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일명 산염기 지시약에 해당합니다. 산염기 지시약은 이 물질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판별해주는 약을 뜻하거든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지시약에 해당해요. 그래서 암모니아 수를 여기에 뿌리게 되면 이 뿌린 부위로부터 가까운 순으로 요 솜이 점차 붉게 변합니다. 솜이 어떻게? 암모니아 수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점차 붉게 변해요. 솜이 점차 붉게 변합니다. 어떤 순서대로? 암모니아 수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바로 암모니아가 그 암모니아 자체의 입자 운동에 의해서 주변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가까운데 먼저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붉은색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모니아가 확산되는 현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또 다른 입자 운동의 증거가 바로 증발이에요. 증발의 과학적인 정의를 읽어볼게요.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서 액체 표면에서 입자들이 기체로 변해서 날아가 버리는 현상, 이것이 증발입니다.
증발의 예 또한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젖은 빨래가 마르는 거, 아니면 젖은 머리카락이 마르는 거. 어항에 물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그 물 표면에 있는 물 입자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면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고요.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원리 역시 염전은 주로 태양빛이 강한 아주 뜨거운 곳에 염전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러면 태양빛에 의해서 바닷물 중에 물 입자만 증발을 하게 되고요. 소금이 남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지는 것 역시 가뭄에 비가 안 올 때 그 땅에 있었던 물 입자들이 증발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집에서 언제 빨래가 잘 마르냐? 온도가 높고 더울 때, 그런데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잘 안 말라요. 습도는 낮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첫 번째, 온도가 높을수록입니다. 그래서 자, 겨울보다는 여름에 온도가 높으니까 빨래가 더 잘 마르겠죠? 자, 그런데 습도도 중요합니다. 습도가 낮아야지 증발이 잘 일어나고 빨래가 잘 마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증발이 더 잘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빨래를 뭉쳐서 널면 잘 안 마르죠? 쫙쫙 펴서 널어야 합니다. 표면적이 넓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납니다. 증발 역시 실험실에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세톤의 증발 실험. 자, 얘는 전자저울이고요. 전자저울에 페트리 접시를 올려놓고요. 거기에다가 요렇게 아세톤을 2방울에서 3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런 다음에 무게를 측정을 하는데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 질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간에 따라 질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을 측정해 보면 됩니다. 당연히 아세톤이 어떻게 된다? 증발한다. 그래서 질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질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아세톤이 입자 운동에 의해서 증발되었기 때문에 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입자의 운동과 더불어서 확산, 증발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